외국인 투자자들이 단 일주일 만에 11조 원을 던졌습니다. 코스피의 사이드카가 3번이나 발동됐고요.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외국인과 기관이 2조 원을 쌍끌이 매수하면서 코스피가 5,300선까지 반등하기 시작했거든요. 지금 삼성전자를 둘러싼 흐름, 이거 제대로 읽지 못하면 정말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코스피가 최근 엄청난 변동성을 보여줬습니다. 사이드카가 무려 3번이나 발동됐다는 건 쉽게 말하면 시장이 너무 급격하게 떨어져서 거래소가 잠깐 좀 쉬어가자 이렇게 브레이크를 건 거죠. 그 정도로 낙폭이 컸다는 겁니다. 근데 미국 다우지수 쪽에서 호재가 터지면서 반등 시동이 걸렸거든요.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 입장에서는 이런 시장 전체의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코스피가 흔들리면 삼성전자도 같이 흔들리고, 코스피가 반등하면 삼성전자가 그 선두에 서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러면 도대체 외국인들은 왜 그렇게 많이 팔았던 걸까요? 이게 정말 핵심입니다. 지난주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피에서 무려 11조 어치를 매도했거든요. 11조. 이게 얼마나 큰 금액이냐면 웬만한 중소형주 시가총액 몇 개를 합쳐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이 매도세의 주된 원인은 대외 불확실성, 그러니까 글로벌 경기 둔화의 우려와 환율 변동성 같은 것들이 겹쳐졌기 때문이겠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면 외국인이 그렇게 팔아치우는 와중에도 삼성전자를 포함한 반도체 대형주 쪽에는 오히려 선별적인 매수가 들어왔다는 점이에요. 전체적으로 던지면서도 핵심 종목은 담아가는 거죠. 그래서 변동성 우려가 여전하다고는 하지만 무조건 비관할 상황은 아닌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남아 있습니다. 그 대규모 매도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2조 정도의 매수세를 보여줬어요. 쌍끌이 매수라고 하죠. 코스피가 장중 5,300선에서 등락을 반복하는 모습이 나왔고, 증권사들은 대외 우려가 완화되자 외국인 매수세가 돌아왔고, 그동안 하방을 지지하던 개인 투자자들이 오히려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놓고 있다고 평가했어요. 쉽게 말하면 개인이 버텨주다가 큰 손들이 돌아오니까 개인은 수익 실현하고 나가는 패턴이 됐다고 볼 수 있겠죠.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사들인다는 건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흐름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질지가 관건인데, 반도체 쪽에서도 의미 있는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반도체 투자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얼마나 뜨거운지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뉴스죠. ETF 순자산이 5조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이 ETF에 삼성전자가 핵심 구성 종목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건 아시죠? 순자산 5조 원이라는 건 그만큼 투자자들이 반도체 섹터에 돈을 계속 넣고 있다는 의미겠죠.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개별 종목 투자가 부담스러운 분들이 ETF를 통해서 삼성전자에 간접 투자하는 수요가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자금 유입은 삼성전자의 주가 하방을 지지하는 큰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삼성전자가 중요한 건 주가만이 아니잖아요. 사업적인 측면에서도 당연히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삼성전자가 IOC, 그러니까 국제올림픽위원회와 함께 솔브 포 투모로우라는 CSR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소식이 나왔죠. CSR이 뭐냐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이에요. 주가랑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글로벌 기업의 ESG 활동은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특히 해외 연기금이나 대형 펀드들은 ESG 등급이 높은 기업에 우선 투자를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삼성전자가 IOC와 같은 세계적인 기관과 파트너십을 맺는 건 브랜드 가치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고, 장기적으로 외국인 자금 유입에 기반을 마련한다고 볼 수 있겠죠. 눈앞의 숫자만 보면 안 되는 부분이죠. 자, 이제 삼성전자의 핵심인 반도체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요게 저는 좀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지방 이전 논란, 이거 다들 들어보셨죠? 한국능률협회 컨설팅이 1,00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용인 시민의 80%, 인근 지역 시민 70%가 지방 이전에 반대한다는 결과를 내놨어요. 반대 이유 1위가 뭔지 아세요? 국가 정책 신뢰도 하락을 꼽았습니다. 45.8%가 이걸 꼽았거든요. 삼성전자 국가산단이 이동욱과 남사읍에 조성될 계획인데, 응답자 87.5%가 이미 이 계획을 알고 있었어요.
이 클러스터가 예정대로 진행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삼성전자의 중장기 투자 계획과 생산 역량에 직접적인 영향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 놓치면 정말 우리가 좀 후회할 만한 그런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반도체 섹터 전체적으로 강세가 동반 강세가 좀 나타나고 있는데 제주 반도체가 전거래일 대비 9.8%, 10% 정도 급등을 했죠.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 온디바이스 AI 저전력 메모리예요.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에서 AI를 직접 돌리려면 전력 소모가 적으면서도 성능이 뛰어난 메모리가 필수가 될 수 있겠죠. 이게 바로 삼성전자의 핵심 사업 영역이기도 해요. 삼성전자가 HBM이나 LPDDR 같은 고부가가치 메모리 쪽에서 기술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온디바이스 AI 시장이 커질수록 삼성전자한테는 더 큰 기회가 되는 거죠. 관련된 중소형주까지 동반 상승하는 건 시장이 이 테마를 확실하게 인정하고 있다는 신호가 아닐까요? 그래서 그런지 SK스퀘어가 11.4% 급등하면서 상승세를 주도했다는 소식도 나왔습니다. SK스퀘어는 SK하이닉스의 지주사 역할을 하는 회사잖아요. SK하이닉스가 급등하면 SK스퀘어도 따라오는 구조인데 이게 왜 삼성전자랑 관련이 있냐면 반도체 섹터가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인다는 건 삼성전자에게도 우호적인 시장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특히 SK하이닉스가 HBM 시장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전자도 HBM3E 양산의 속도를 내고 있잖아요. 두 회사가 경쟁하면서 시장 파이 자체가 같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경쟁 구도를 잘 읽는 게 당연히 수익과 연관이 좀 있을 수 있겠죠. 결국 이 모든 뉴스의 공통 키워드는 변동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내 증시가 변동성에 휩싸여 있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 이게 우리 모든 투자자들의 고민이잖아요.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첫 번째, 대형 우량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게 대표적이겠죠. 두 번째, 분할 매수 전략을 가져가라. 한 번에 올인하는 게 아니라 나눠서 들어가라는 거죠. 세 번째, 단기 노이즈에 흔들리지 말고 중장기 성장 스토리를 바라는 거예요.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이클, AI 메모리 수요 확대, 파운드리 경쟁력 강화 같은 큰 그림을 봐야 된다는 얘기죠. 최근에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면 흐름이 조금 더 명확해집니다. 최근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11조 매도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 들어서 기관과 함께 2조 원의 쌍끌이 순매수로 전환이 됐고요. 코스닥에서도 외국인이 1180억, 기관이 1400억 정도 순매수를 보이고 있고 개인은 2380억 정도 순매도 중이에요. 기관과 연기금도 꾸준히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고요. 이 패턴이 보여주는 건 사실 명확할 수 있다고 생각해도 되겠죠. 큰 손들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바닥을 다시 만들어주고 있고 개인 투자자들은 차익 실현에 나서는 전형적인 반등 초기 구간의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처럼 외국인 보유 비중이 높은 종목일수록 지금 51% 정도 수신율 나오는데요. 수급 변화에 굉장히 민감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을 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리하자면 그렇습니다. 코스피가 사이드카 3번 발동될 정도로 흔들렸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다시 시작이 되면서 어느 정도 반등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반도체 ETF 순자산 5조 원 돌파, 온디바이스 AI 메모리 테마 강세, SK스퀘어 급등까지 반도체 섹터 전체가 다시 한번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슈, AI 메모리 시장 확대, ESG 활동 강화까지 여러 변수가 동시에 좀 다발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 만들어내는 변동성이 조금은 불편할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지금이 삼성전자의 전망을 다시 점검하고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투자는 결국 타이밍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큰 그림을 보느냐에 달려 있잖아요. 변동성이 클수록 감정적으로 움직이기가 쉬운데 이럴 때일수록 냉정하게 데이터를 보고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섹터의 흐름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변화를 함께 모니터링하면서 이 변화를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